여러분 리움 다 아시죠? 리움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리움이 삼성에서 만든 미술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만든 뮤지엄인데, 최근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소장했던 작품들과 유물 중에 일부를 국가에 기증을 했어요. 물론 그 국가에 기증한 유물들이 뭐 완벽하게 현재까지 어느 유물이 기증이 되고 어느 유물이 빠졌는지 정확하게 그 모든 목록이 딱 정해지진 않았는데, 목록은 이미 정해서 나가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발표는 안 됐는데 대충 이런 유물이 나왔다는 거는 이미 강연을 전시를 통해서 알려지긴 했죠. 그 주요 유물들이고 그 외적으로 내부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슈가 났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건희 회장이 컬렉션을 전체 합치면은 뭐 재산으로 볼 때 1조 5천억이다, 3조다, 이런 언론에서 여러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진짜 1조 5천억인가 3조인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의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여튼 한국 최고 재벌이 수집한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실제로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관련된 전시를 할 때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신 분? 그걸 못합니다. 그 뭐야,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약을 하는 순간 쑥쑥 사라지니까 예약이 안 돼요.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 숫자를 한정을 딱 두니까 못 들어가요. 볼 수가 없어요. 이건희 회장 수집품이라고 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보물들을 가지고 있길래 과연 이렇게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가, 더 궁금하니까 또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삼성이 소장한 유물들, 삼성이 소장한 작품들 물론 대단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벨 생계에서 충분히 갖출 건 갖추고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상을 보여줬나 싶으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이라는 기업도 이건희라는 회장이라는 사람의 눈도 엄연히 한국이라고 하고 있는 이 나라 기반에서 나온 눈과 그리고 기준에서 작품들을 수집하고 보여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희 회장과 한국은 근래까지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이었어요. 후진국인 적도 있고 개발도상국이 됐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대 90년부터 소위 개발도상국으로서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사는 건 해결되는 국가는 됐어요. 하지만 이 이상의 어떤 그룹에 있는 소위 선진국이 갖고 있는 기준에는 미달했기 때문에 그 선진국들이 수집하는 과정과는 우리는 정딴판의 과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삼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 한번 제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목 아시는 분? 인왕제색도. 맞습니다. 인왕제색도입니다. 인왕제색도 모르시는 분 없죠. 정선이 그린 그림 중에서 거의 최고 중에 하나로, 이제 금강전도가 들어서 최고로 손꼽히는 거예요. 이 작품을 이병철 회장이 수집을 한 건데 이번에 국가에 기증을 했다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거 메인으로 딱 해가지고 전시를 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보겠다고 막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막 구경하겠다고 했죠. 이런 작품들을 수집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 조선사에서 이름난 작가의 작품을 삼성이 수집하고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작품에 대한 설명,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건 뭐 인터넷이나 뭐 치면은 많이 나오니까 오늘은 그런 세부적인 얘기 말고 큰 그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건희 회장은 이런 식으로 고미술 쪽에 상당한 작품들을 소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선 그림 이런 식으로 18세기 그려진 진경산수와 금강전도 같이 이런 주요 작품들을 이제 삼성에서 수집을 했고 이제 기증을 한 거죠.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보면은 고미술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야금관 같은 것도 수집했어요. 이 가야금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마 대가야 쪽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말이 있지만은 정확한 소장처는 모릅니다. 왜냐면 도굴되는 과정을 통해서 몇 번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시장 구조를 만든 다음에 삼성으로 넘어간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몰라요. 도구를 하고 그 중간 과정 없이 삼성 이병철 회장이 소장한 물건으로 나와요. 근데 이병철 회장이 이 물건을 엄청 아꼈대요. 왜냐면은 이 물건이 바로 금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관. 지금 우리가 박물관 리움부터 그렇지, 삼성 박물관도 그렇지만 삼성 박물관, 일본에 있는 도쿄 국립박물관,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미국에도 그렇고 호림 박물관에도 금동관이 있어요. 금관보다 한 단계 아래죠. 금동관은 있는데 금관은 없습니다. 금관은 대부분 신라 쪽에서 만든 금관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금동관밖에 없는데 삼성에서 드디어 대가야 쪽이긴 하지만 금관을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관을 엄청 이병철 회장이 아낍니다. 오죽하면 무덤에 가져가고 싶다 할 정도로 아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관을 소장한 것만으로 엄청 자부심을 갖고, 지금도 이 물건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 기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국가에. 삼성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삼성 근래 전시할 때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이병철 회장이 최고로 아낀 고미술 쪽은 또 기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나눠가지고 몇 개 이름값이 되는 거 금강전도 정도 몇 개 넣어주고 나머지 걸 좀 넣어주고 진짜 A 플러스급 소장품들은 또 뺐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단한 작품도 소장하고 있어요.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가야금관, 고려시대 청자, 그 다음에 고려불화, 그 다음에 15세기, 16세기 백자, 조선백자,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유물이에요. 한국 유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세계적인 그 눈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 것 최고인데, 우리 거가 최고라는 그 약간 국수주의적 교육관을 통해서 한국 것만 수집해서 한국 것만 보여주는 그 정도 관념만 보여주는 박물관이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게 좀 아쉽다는 거. 왜? 근데 우리는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거 민족주의 관점을 봐서 한국 것만 보면 안 돼요. 세계적인 이 시장 안에서 과연 한국이 뭘 하고 있고 뭘 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비교를 해줘야 돼요. 비교.